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공 저장성 닝보 삼성중공업 사옥 내 회의실로 보이는 곳입니다. 한국인 총경리 1명과 부총경리 5명 등 모두 6명을 세워놓고 중공 근로자들이 다그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철수한다고 하자 글로벌 500대 기업이 왜 이러냐, 민족 기업이라는 삼성중공업의 기업 문화가 왜 이 모양이냐고 따집니다. 수많은 중공 근로자들이 한국인 경영자들을 마구 꾸짖고 있습니다. 따다오 한제인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매국노를 타도하자는 말인데 누구를 두고 매국노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헬멧을 쓴 근로자들은 사무실도 점령했습니다. 회사 안이 아수라장입니다. 닝보시 당국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덩롱 환야오, 새 장을 비우고 새를 바꾸는 작업, 즉 산업구조를 바꾸는 정책을 실행 중이었습니다. 공장 부지는 이미 인수한 것으로 현지 매체에 보도됐습니다. 공장 내에서 워야환, 밥을 먹고 싶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성 홍기를 개항하면서 국가도 제창합니다. 시위를 하던 중에 국기를 올리면서 국가를 부르는 모습이 좀 희한합니다. 사옥 여기저기를 점거한 채 북을 두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경찰도 배치됐습니다. 복도마다 근로자들이 바닥에 앉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담벼락에는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불법으로 사람을 잘랐다. 삼성은 부끄러운 줄 알라는 문구와 함께 퇴직금에 대한 요구인 싼 N 이하라면 서명을 거부해야 한다. 공산당이 나서야 한다는 문구도 보입니다. 여기서 N은 근속연수, 숫자는 근속연수 1년당 3개월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년을 근무했으면 30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내놓으라는 요구입니다. 중국 인민이 사랑하는 기업이 되자 중국 사회에 공헌하자는 슬로건에는 다른 글자를 쓴 종이를 붙였습니다. 중국 인민을 착취하는 기업, 중국 사회를 등치는 기업이란 비난으로 바꿨습니다. 9월 11일 밤 풍경입니다. 공장 경내 여기저기에 근로자들이 앉아있거나 들어놓은 채로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공에서는 외자 기업들의 철수가 수를 잇고 있습니다. 랴오닝성 다롄의 공업용 선반 공장이 철수를 발표한 데 이어 에릭슨도 난징의 R&D 센터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저장성 닝보의 삼성중공업도 철수 방침을 밝히자 중공 전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공장 근로자들이 농성을 벌이면서 아우성치는 이유는 35살 이상이면 고령이라 재취업 기회가 없다는 위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시바, 삼성, 에릭슨이 철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공 전역에는 파산 지경에 이른 헝따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헝따 난민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헝따는 부동산의 거인이지만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헝따 차이프라는 재무관리 회사입니다. 9월 8일 헝따 차이프가 지뢰처럼 폭발했습니다. 이 회사는 금융상품을 파는 회사인데 파산 지경에 몰리는 바람에 고객들이 납부금을 다 내고 만기가 되고서도 돈을 못 찾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반 고객도 있지만 헝따 직원들 가운데도 회사 권유에 따라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입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헝따 수많은 직원들도 회사가 도산하는 바람에 월급도 체불된 상태에서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금융상품을 판촉한 이들이나 산 고객들이나 모두 피해자가 됐습니다. 중공 전역의 거의 모든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 구제를 위해 시위를 벌이는 행동을 중공에서는 웨이추엔이라고 합니다. 웨이추엔 따준, 즉 수많은 피해자들은 피 같은 돈을 내놓으라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닙니다. 선전의 본사를 비롯해 총칭, 청두, 시안, 미엔양, 한단, 정저우 등의 헝따 지사에도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몰려들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헝따 차이프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 계약을 했는데 헝따가 재무위기로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헝따가 중공판 리먼 브라더스가 되느냐를 두고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8월 31일 헝따는 금년 상반기 동안 채무가
1조 9,700만 유엔, 3,050억 달러 규모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일제히 헝다의 등급을 확 낮췄고 시장에서 헝다의 채권과 주식은 헐값으로 처분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헝다의 위기 원인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공이 부동산업을 옥죄면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대출 규모를 줄이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내 부동산 열기가 크게 식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의 싱크탱크인 국가금융 및 발전실험실은 지난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전환점을 맞아 수요가 피로해져 판매가 잘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 8월 헝다의 새 주택 판매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5%나 줄었습니다. 게다가 가격을 내려 팔았으니 실제 주택 판매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헛갈리는 상태입니다. 2020년 9월에서 10월까지 헝다는 전국의 신규 분양 아파트를 30% 할인해 팔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를 50%까지 할인해 팔았습니다.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니 또 난리가 났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일을 겪게 된 겁니다. 헝다로서는 뭐라고 해명하기도 아주 곤란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 경제 전반이 불황이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가구들은 평균적으로 재산의 75%를 부동산에 묻어둔 상태입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 달려온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인데 이제 꺼지게 생겼습니다. 서방의 금융거두 조지 소로스도 8월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문장에서 헝다 사태를 경고했습니다. 헝다의 채무 불이행은 중국 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헝다가 무너지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산업 서플라이 체인이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당장 수많은 은행이 부실 채권을 안게 됩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줄줄이 무너집니다.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은 아파트를 다 짓지도 않아 팔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은행에서 대출해 땅을 매입해 계속 문어발처럼 건설 현장을 늘려왔습니다. 헝다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부동산 회사가 똑같습니다. 채무가 불어날수록 버블도 커집니다. 한 군데서 터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너무 광범위해 중국 당국도 어떻게 손을 쓰기가 힘듭니다. 헝다의 몰락은 중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려 다른 중국 기업이 외국 은행에 돈을 쓰기도 힘들게 됩니다. 블룸버그는 2022년 1년 내로 헝다는 74억 달러의 외국 채권을 청산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헝다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헝다의 채권이 제2금융시장에서 저가에 팔리는 것을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홍콩에서만 헝다가 상장한 주요 회사의 주가가 크게 폭락했습니다. 미국 매체에 따르면 헝다는 전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부동산 디벨로퍼입니다. 한 달 내에 거의 빈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헝다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20만 명, 헝다 관련 기업들의 총 고용 인력은 무려 380만 명입니다. 헝다가 완전히 몰락하면 길거리에 쏟아내는 실업자 대구는 웬만한 나라 전체 인구입니다. 헝다는 중국 전역에 짓담한 아파트 건설 현장이 800여 개에 이릅니다. 짓담한 아파트 주택단지를 중국어로는 란웨이로우라고 합니다. 꼬리, 즉 마무리가 엉망진창이 된 건물이란 의미입니다. 헝다가 버려놓은 부실 아파트로 돈 만나고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려 120만 명입니다. 헝다는 지금 부동산과 주식 등 거의 모든 자산을 싼 값에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려 애쓰고는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13일 의미심장한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당국은 지속될 수 없는 채무 문제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기업들이 도산했으면 하고 바랬다는 겁니다. 중국 당국은 아마 헝다를 구하기 위해 나서기보다는 쓰러지는 것을 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정치적 요소도 있습니다. 헝다 CEO 쉬자인의 뒷배는 홍콩 부호 류루안 시군과 정위통으로 상하이방과도 밀접합니다. 쉬자인은 일찍이 홍콩문화산업연합 총회 이사였습니다. 이는 일종의 홍콩 부호 구락부인데 이미 알려진 것처럼 정칭홍의 동생 정칭화에는 중국 문화부 주 홍콩 특별순시원을 지냈습니다. 정칭화의 딸 정바오바오의 부동산업체
화양연도 2009년에 홍콩에 상장했습니다. 시자인은 이렇게 상하이빵 인맥과 복잡하게 얽혀서 시진핑이 도와줄 리 만무하다는 게 전반적인 관측입니다. 시자인은 7월 1일 중공 100주년 기념일에 천안문 성로에 올랐습니다. 시진핑의 배려로 보였지만 생존의 보증수표는 아니었습니다. 헝다의 전성기는 10년 전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자 광저우 축구클럽을 인수해 광저우 헝다 팀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네랄 워터, 농업 곡물, 돼지사육, 유제품, 석유 사업 등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헝다는 1996년 설립돼 중공의 도시와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습니다. 수많은 농촌 인력을 도시의 공사판에 끌어들인 지역이 헝다입니다. 시자인은 원래 철강 엔지니어 출신인데 사업을 확장하면서 정관계 인맥을 늘려왔습니다. 헝다의 몰락은 꽤나 상징적입니다. 부실한 경제대국 중공의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 부동산발 대란이 이미 닥쳤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에서 외국 기업의 철수는 잔물결에 불과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